멕시코의 마약 조직 카르텔이 미국 본토에까지 진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FBI는 그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FBI 요원인 케이트도 그 작전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두 명의 경찰이 그 폭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케이트가 확보한 증거는 미국 정부가 카르텔 소탕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Such a heavy body count this close to Phoenix is without a doubt a major escalation for the cartels. We may be talking about the victims of a turf war or maybe some illegal immigrants who were tied. 그래서 케이트는 그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CIA의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전 지역인 멕시코로 떠나는 전용기에 오른 케이트. Morning. Am I late? No. We just landed. Come on this way. 그리고 비행기가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작품이 FBI 요원 케이트의 심리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탁월한 연출 방식이 화면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Private jets in. Yeah, you guys don't have one of these? 높은 하늘에 올라서 지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버즈아이 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버즈아이 뷰는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이 어디인지를 관객에게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시카리오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서 말한 1차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의도가 전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매번 필요 이상의 긴 시간으로 버즈아이 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을 수행하게 될 도시 후아레즈를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도 무려 60초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대사도 없이 도시의 전경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원들의 작전이 어떤 공간에서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10초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연출의 의도가 제대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극이 진행되어 갈수록 의도가 불분명하게 다가왔던 이 장면들은 영화 전체의 서사에 녹아들며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치 전지적인 신이 된 것처럼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버즈아이 뷰.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인공인 케이트에게는 오직 그녀가 가진 눈높이라는 제한된 시선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Spotter vehicle, left lane. Left lane. Spotter vehicle, 9 o'clock. I'm getting a boner. Eyes on rooftops. Nothing. Rooftops clear. 그래서 케이트는 항상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3 lanes left. 7 o'clock. Green Civic. 그녀가 가진 시선으로는 저 많은 차들 중에서 어디에 마약 조직원들이 타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다가올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And you will doubt everything that we do. But in the end, you will understand. 그리고 케이트에게는 그러한 제한된 시선뿐만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정보라는 또 다른 제약이 가해집니다. 케이트를 스카우트해온 CIA 요원 맷과 정체불명의 남자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왜 팀에 합류시켰는지, 지금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전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녀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버즈아이 뷰를 가진 것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전혀 공유받지 못한 케이트는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상황이 닥치게 될지조차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fucking stop! 이처럼 두 인물이 가진 힘의 균형은 극단적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엇갈린 힘의 균형을 버즈아이 뷰와 케이트의 시선이라는 엇갈린 시선의 균형으로 나타내고 있죠. 시선의 권력 차이가 명백한 이 두 개의 쇼트는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관객인 우리에게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의 쇼트 두 가지를 모두 체험해본 우리는 하나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버즈아이 뷰로 세상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케이트의 제한된 시점으로 주변을 보니 너무 답답하다라는 느낌 말이죠. 마치 밝은 불빛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버즈아이 뷰에서 케이트의 시선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불확실함과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시카리오는 카메라의 시점 연출을 활용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의 심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출을 통해서 관객의 인물들에게 공감할 때 폭력의 구조 속에서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개인들의 비극이라는 영화의 주제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멕시코의 부패 경찰인 실비오는 자신의 아들에게 절대로 총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Huevos. No. Eso no lo vayas a tocar. ¿Me entiendes? 아들에게 총이 필요 없는 새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패 행위를 통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Las manos arriba. Da la vuelta. 그러나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그의 아이가 축구공을 멀리 차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저 어디에선가 총성이 울려 퍼져옵니다. 그 총성은 아버지가 바랬던 미래와는 달리 이 아이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축구공 대신 총을 두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멕시코의 한 가족이 미국의 요원 케이트와도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폭력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